안녕하십니까, 강창영 원장입니다. 오늘 방송은 뭐냐면,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거의 용어는 아니지만 다구리 당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왜 그런 다구리를 당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론적인 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2018년부터는 많은 이론들을 찾아보고 뭐 구글링도 통해서 외국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덴탈 캐리어스한 좋은 책을 받게 됐고,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즉 레진 옆에 까만 거 있어도 acceptable,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이유로 바꾸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치과에 가면 급하다고 빨리 바꾸잖아요. 여기 뭐라 쓰면 acceptable 돼 있죠. 그리고 어느 치과에 보면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빨리 바꾸세요 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아직 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동그라미는 괜찮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거 있죠. 방사선 사진 없이도 눈으로도 또 이렇게 충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꼭 방사선 사진이 없다고 해서 찾아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아질 전까지는 좀 치료를 조금 미루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전쟁의 발단이 왜 생겼냐, 즉 전쟁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방사선사진 찍으면 뭐 충치면 다 치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작은데 치료하지 말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 책을 보니까 갑자기 오버 다이그노시스, 즉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고 저도 고민을 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방사선 사진에 조금 충치가 보여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충치가 조금 보여도 실제로는 치료받지 않고 좀 기다렸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보고, 여기서 보면 캐버티, 넌 캐버티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시고요. 그 뭐냐면 여기서 C는 캐버티, 여기는 넌 캐버티인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캐버티는 뭐냐면 충치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겉에만 살짝 썩되 구멍이 안 생긴 충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캐버티, 넌 캐버티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 찍어보면 이제 오히려 이 구멍이 안 난 충치, 넌 캐버티라는 건데, 이게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사진만 보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방사선 사진이 이렇게 검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요? 충치인데. 보통 외국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난 거는 좀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지 않은 것은 치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될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뭐 해도 되는데, 이제 논문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작은 충치의 경우는 80%는 안 해도 되고, 중간 정도 됐을 때 또 60%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되니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방사선 사진에 검게 보여도 구멍난 충치가 구멍나지 않은 충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무조건 검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 제목을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그 대부분 치과 의사도 모르는 어떤 방사선의 비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했다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만 보게 되면 눈보다 더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고, 이걸 또 본 선생님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소리냐, 눈이 더 좋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눈으로 검사하는 게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눈으로 검사하면 과잉 진단을 좀 더 피할 수 있다. 물론 충치는 덜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반드시 찾고,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거를 하거나, 그래야 과잉 진단을 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눈 검사가 좀 더 익숙지 않다면 방사선 사진으로 이렇게 찍되 좀 더 많이 썩었을 때, 이렇게 썩었을 때 치료를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과잉 진단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했더니, 이제 어느 치과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빨리 면허증 내놓으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분이 저는 이게 페이스북에 이미 다 올렸어요. 보라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일부러 올렸어요. 많이 동영상을. 왜냐면 이분이 자꾸 공격을 해와서 이해를 하시라고 보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다는 생각을 못 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강 원장이 조금 이제 마음에 들진 않으시니까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제와 다른 쪽 내용만 보시고, 야, 왜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쓴 유튜브마다 이렇게 다 댓글 다루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면허증 꼭 반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하고 굉장히 이분이 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제가 올린 이 빨간 캐리어스한 책이 뭐 충치책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다른 것 쪽 뭐 여기 뭐죠? 여러 다른 거와 관련지어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올렸고요. 아, 이거 책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강 원장은 이제 좀 도덕적으로 척하면서 이익을 챙긴다. 그러면 방사선 사진 이용해서 치과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 치과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가 아니고 저도 조차 몰랐던 거. 방사선 사진만 믿고 치료를 하게 되면 과잉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니 반드시 눈으로 검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방사선 사진이 올바로 아니니 조금 꺼멓게 보인다고 하면 과잉 진단이고 과잉 치료를 하게 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 이분은 이제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왜곡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토론을 이분이 자꾸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피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 나를 좀 이렇게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니까 피하자. 그리고 내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알겠지 했는데 제가 이 치과신문에 실린 이 글을 보고 아 이게 이분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 이분은 이제 빨간 책 자체 아까 제가 캐리어스는 빨간 책은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충치 관련 책을 직접 아마존에서 구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펴서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냐면 방사선 사진 요점만 얘기할게요. 방사선 사진이 아까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나는 글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충치치 레벨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하는 기준치를 갖다 좀 더 레벨을 낮춰야 된다. 즉 심해졌을 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정리된 거 제가 보였던 거 흑백으로 보였던 거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좀 이따 보지만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치과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를 보여드렸어요. 미국 치과에서는 보다시피 대부분 70% 이상이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치과에서는 여기서 하는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초기 충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earlier, 즉 문헌보다 earlier, 좀 더 일찍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써 있어요. non-cavitated caries, 구멍나지 않은 충치는 remineralized, 즉 다시 딱딱해질 수 있다. 재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딱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올림으로써 모든 게임이 정리가 됐지요. 사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은 왜 강 원장은 막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든 치과 선생님이 저를 아주 거의 뭐 잘됐다. 제가 올렸거든요. 이거 거짓말이면 면허증 내놓겠다. 그러니까 면허증 그래서 내놔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잘 걸렸다 너 딱 걸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뭐 이것도 충치고 이건 이제 충치가 재강화된 거고요. 이것도 충치인데 사실은 구멍난 이걸 캐버티드 이거를 넌 캐버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사진에서는 아까 설명해 주셨죠.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이게 더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보다시피 몇십 년, 20-30년이 지났는데도 충치가 어때요? 여기서 멈춰 있는 게 보이시고 구멍이 났다 해도 어때요? 충치가 가다 멈췄습니다. 이게 1-2년 된 충치가 아니고 거의 2-30년 된 충치입니다. 우연히 치아를 뽑고 나서 이걸 관찰하게 된 거죠. 치아를 뽑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사진에 충치가 보이는데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장처럼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캐베티드, 넌 캐베티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왜 여기서 쓰냐면 캐버티드란 말은 구멍이 난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캐버티드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갖다 충치라고 해석해요. 보통은. 그리고 넌 캐버티드 하면 아직 우리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충치가 없다. 그러니까 충치가 있고 충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어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자료를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용어하고 다른데? 충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나지 non cavited, cavity가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영어 원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걸 충치, non cavity는 충치가 아니야 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전혀 다른 문제로 기결될 수가 있게 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가 부족했냐면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생소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감도라는 건 잘 찾는 거, 특이도라는 억울한 치아를 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은 민감도가 좋아요. 잘 찾아 충치는 조그만 것까지. 그런데 특이도가 낮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억울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구멍이 안 나서 치료 안 해도 되는 것을 충치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눈은 어떻게 하면 민감도가 낮아요. 눈은 사실 충치를 조그만 건 못 찾겠죠. 근데 특이도는 높다 그래요. 무슨 냐면 억울한 치를 안 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방사선만 보고 하는 것보다 덜 과잉 진단을 덜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선생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더 좋다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너무 강조한 게 아니냐 네가 뭐 일부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 그 방사선 사진이 나쁘다는 거를 강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런 넌캐버티도 캐버티 개념이 없었고 민감도 특기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거 우리가 치과에서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민감도 특기도를 근데 언제 쓰냐?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다 할 때 주로 써먹어요. 왜냐면 방사선 사진은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기 때문에 즉 잘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눈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치과마다 충치 진단이 다른 거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기 때문에 예? 치과마다 진단이 다른 거지 뭐 이게 관진 진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용해 하거든요. 사실은 민감도 특이도는 충치 진단이 주관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이 민감도나 특이도를 이용해서 그래프 ROC 커브라는 그 진단 커브를 그려서 어디서 충치 진단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서 진단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특이도와 민감도를 이용해서 ROC 커브를 그려서 또는 억울한 치아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아 사이 충치의 경우 이렇게 깊게 썩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내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분하고 싸우는 거를 보다 못해서 어떤 치과 대학 미국 치대생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한국은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라는 식의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이 치대생을. 그래서 이 치대생이 지금 졸업반이라서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분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댓글 단 걸 다시 지웠어요.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드리고 왜냐면 또 싸움에 괜히 저 때문에 말려들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결국 결론이 난 건 뭐냐?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방사선 사진이 과잉 진단을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막 찾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책을 접하게 된 거죠. 이런 좋은 책을 만나게 됐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옳다는 것이 이 책 내용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보고 있다가 즉 상아질까지 그러니까 충치가 심해지기 전까지 치료하지 않는 거라는 내용도 있어서 너무 좋아해서 이 책을 알렸더니 책의 일부에 너무 좋은 내용만 네가 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더 욕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방사선 사진이 과잉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런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알렸더니 네가 지금 일부의 내용 즉 방사선 사진의 그런 일부의 부작용을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마치 방사선 사진을 찍고 치료하는 선생님을 다 나쁜 사람이냐라고 만드냐 이렇게 저를 갖다 공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방사선 사진만 믿고 하면 과잉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된다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얘기했더니 이 책의 일부를 네가 너무 강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전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원리적인 기본서에 해당되는데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올린 거예요. 뭐 좀 오버한 건 아니시냐? 이런 식으로 캐리어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오버한 거다. 좀 일부의 내용을 너무 편향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싸움은 길어질 듯 했어요. 사실은 끝나지 않을 싸움. 제가 일부러 이 싸움을 사실은 걸었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면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고요. 특히 저는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치과신문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싸움이 되게 길어졌어요. 이 치과신문 나온 걸 페북에 올리고 싸움은 엄청 길어졌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침 제가 주문했던 유튜브 아마존에서 주문했던 미국 책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있는 줄은 못 봤어요. 이 내용이 있는 건 몰랐고요. 단지 제가 그랬죠. 요 내용만 보고 이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뜯었을 때 여기 보면 방사선 사진이 분명히 구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심해졌을 때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페북에 올렸고 결국은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 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던 걸 보여줌으로써 제가 결국 설명했던 게 틀린 건 아니죠. 결국 이런 진단의 기준이 나오게 된 어떤 기본
원리를 제가 알려주는 건데 그 원리를 갖다가 아까 말했죠. 이 캐버티드, 언캐버티드 이걸 구분 못했고 또 진단, 민감도, 특이도라는 진단을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라는 쪽으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나온 취지는 ROC 커브라는 어떤 곡선을 그려서 2차원 곡선 그런 곡선을 그려서 어떤 점을 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충치 진단을 갖다가 억울한 치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미국 교과서에 이렇게 실린 거고 거기에 방사선 사진은 분명히 언캐버티드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책 내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또 치과 선생님들 중에 또 눈이 나쁘신 분도 있어서 여기 정확하게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고요. 이 와중에 우리 미국 치대생이 이런 식으로 왜 한국 치과대학은 가구에 머물러 있고 있냐는 어떤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아니 무슨 방사선 사진이 과잉 진단을 해. 난 그렇게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언캐버티드, 캐버티드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가 천천히 알아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사선 사진이 과잉 진단을 하게 되는데 물론 눈으로 봐도 과잉 진단이 가능해요. 눈으로 봐도 과잉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사진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 책에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방사선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검사를 확실히 하고 즉 파지티브 룰 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충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으로는 네가티브 룰 아웃 제도를 써서 방사선 사진은 뭐 어떻게 쓰냐면 눈으로 찾은 충치가 맞는 충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데 쓰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호주 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 뭐랄까요 예방치 의학이 발전한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주로 방사선 사진을 많이 써요. 눈보다는 물론 눈 검사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방사선 사진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즉 과잉 진단을 줄일까 했을 때 즉 방사선 사진 파지티브 룰 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사선 사진으로 충치를 있다고 봤을 때 그걸 충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렇게 심해졌을 때 방사선 사진으로 이렇게 심해졌을 때 그때 좀 치료 시기를 잡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방사선 사진으로 인한 과잉 진단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2달 동안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잤고요. 왜냐면 너무 분한 거죠.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뭐 책의 일부를 과장해서 얘기했다 하고 이렇게 치과 신문에까지 크게 실리니까 저로서는 너무 분한 거죠. 이분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못하고 이거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신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지금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사실 온 저의 유튜브에 다 이렇게 다 하셨어요. 모든 유튜브에 글을 다셔가지고 빨리 면허증 내놓으라고 모든 제가 올린 유튜브마다 다루셨어요. 그래가지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네가 틀렸으니까. 제가 틀렸으면요 간단할게요. 정리할게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요 치과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한 거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페이북이나 치과 동영상 올려놨어요. 보시고 과연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 선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고 거짓 선동이라 그러면 성명성을 한번 내주세요. 그린서울치과 강창영 원장님은 거짓 선동을 했으니까 혼나야 된다고. 그게 옳지 않을까요? 미국 치대생도 아는 내용을 얘기했다가 졸지에 이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뭐 다구리란 표현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다구리 당했다고 그러죠. 이분만 공격한 게 아니라 모든 치과 선생님들 뭐라면 또 혼나겠죠. 일부의 치과 선생님들이 아주 강원장 미쳤구만. 이 새끼 완전 정신 나갔어.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을 하셨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악플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나무 위키에 보면 거의 제가 거짓 선동하고 우리 이 선생님하고 자꾸 토론 피하니까 틀린 거야 이 새끼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피했던 이유는 이분이 알고 있는데 나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내용을 차분히 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전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잉 진단이라니 방사선 사진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읽어보고서 내가 몰랐구나.
우리 대한민국 치과가 어떻게 보면 옛날 거 20년 전 거를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배운 거예요. 아마 지금 치료는 어떤 치과 대학생들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동영상을 치과 대학생들이 보신다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제발 좀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치과 대학에서 지금 치과 대학의 어떤 교과 과정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죠. 뭐냐? 어떤 발전, 진단의 기준이 발전하고 있고 요즘은 캐리어스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할까 매니지먼트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치 이꼴 치료, 즉 옛날 기준이에요.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한다는 건 옛날식이고요. 지금은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분류해서 그 시점에 맞추는 치료 계획을 세우자라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 제도가. 그래서 그런 교육 제도가 바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충치 진단이 주관적이다라고 했을 때 치대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강 원장님? 그래서 충치 진단이 주관적인 건데 에이 그런 분도 있어요.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것은요,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라 치과마다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민감도 특이도라는 용어를 정의해서 ROC 커브를 그려서 어디에 컷 포인트, 어디서 진단을 정할 때 과연 억울한 치아를 만들지 않으며 과잉 진단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치과 치료를 제공했을까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의과 진단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하다못해 네이버에서 쳐보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치대생들이 배우지 않으니까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라는 말을 적어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10개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0개 다 주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10개를 봤을 때 한두 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할 것인가 좀 이따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치과 가면 10개고 어느 치과 가면 2개다라고 하면 그걸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잉 진단이죠. 그래서 과잉 진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사진에 검은 점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걸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건 과잉 진단이다. 조금 있는데 왜 많이 파냐 했을 때 외국 책에는 조금 있는 거는 원래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과대생들이나 일부 치과 선생님들은 그거 봐. 야 방사선산이 검게 조그맣게 나오면 실제로는 그거 심할 수 있는 거야. 너 민감도 특이도도 몰라? 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충치 진단은 그래서 주관적이 된 건데 그것도 몰라서 강 원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파면 안 되는데 심한 거일 수도 있지. 그럼 6개월 1년마다 검진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책을 공부하고 느낀 게 뭐냐, 그게 아니야. 조그만 건 원래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차이는 그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파장이 큰 거예요.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문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문케어가 적용이 될 경우에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있는데 방사선이 조그맣게 보여서 내가 20만원짜리 금리를 했어. 그래서 청구를 했어. 내가 청구를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가 되는 거죠.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뭐 검은 거 보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래서 돈을 20만원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한 이 외국의 진단 기준을 설명한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문케어가 했을 때 적어도 충치 치료에 아마 이게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겼을 때에 아마 최소 30-40%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엄밀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사실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치과 선생님들이나 우리 치과 대학생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앞으로 심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케어가 적용됐을 때 과연 치아 사이에 금리를 했을 때 또는 인레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치과 비용을 지불할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검은 거 조금 보여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던 게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조금 있을 땐 하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렸다 해 라고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치과 대학생들이나 우리 치과 선생님들조차도 배워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핑계가 그거거든요. 야 조금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것이 틀린 거라는 것을 갖다가 교과서로, 외국의 교과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내 교과서는 아직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국내 교과서는 그거죠.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지 치료하면 안 되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고, 뭐 강창용 선생님처럼 뭐 조금 있는 거 파면 안 돼요라는 양심치과 선생님들도 많은 반면에 조금 있으면 큰일 나지 빨리 파야지라는 조금 과잉 진단하고 과잉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런 교과서가 나옴으로써 제가 소개함으로써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었게 된 거라는 것.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고 마무리는 결국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틀렸다면요, 어차피 이 방송 다 보는 거니까 치과협회에 뭐 많이 있을 거예요. 학술협회가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외국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겠죠. 우리 한국 치과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겠죠. 예. 거기까진 제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한 일이니까요, 사실.